예, 저는 김병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경북 영천시 부관면이고요. 여기 노계 박일로 선생의 바로 문학관이 바로 소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태어나기를 영천에 태어나서 살기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전남 광양에서 제가 한 10년 살았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제 고향인 여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순수한 영천 토박입니다. 예. 유튜브를 통해서 뵙기는 제가 2000년 9월 달에 제가 유튜브를 우연찮게 보다가 이제 선생님을 유튜브를 통해서 뵙고는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뭐 금전적, 육체적, 정신적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저분을 한번 찾아뵈야겠다 싶어서 그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이제 전화를 한번 드렸죠. 그래가 일단 상담 신청을 제가 했는데 9월 초에 접수를 이제 상담 신청을 했는데 2달 뒤에 정확하게 제가 이제 상담하게 됐습니다. 정확한 거는 이제 9월 초에 제가 유튜브를 보고 방송하시는데 말씀하시는가, 이런 거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저분한테는 내가 가서 상담을 꼭 한번 받아봐야겠다. 진짜 그 당시에는 제 삶이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진짜 뭐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솔직한 말로 어떻게 하면 자살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뵙고 과연 저분께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을 보고 접수를 하고 11월 14일 날 대구시 북구 상격동에 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그날 찾아뵙죠. 아니요, 그냥 제가 현장에 일이 없으면은 심심하면은 그냥 시간 날 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주로 이렇게, 저는 뭐 정치고 의학이고 과학이고 이런 쪽으로도 다방면으로 다 보거든요. 보다가 우연찮게 제가 이제 선생님을 그때 처음 접하게 됐죠. 그래서 찾아뵙게 된 거죠. 거기 상담할 때 그냥 괴로운 상태니까 뭐 제가 말을 하고 달고를 떠나서 과연 제가 앉았을 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궁금해서 저도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았죠. 그래서 이제 생년월일을 저한테 여쭙길래, 그래 기후생 음력 1월 17일이다 시를 말하려 그러니까 시는 태어난 시는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점사를 보시더니 최악의 상황이다. 인생에 오르막이 있다면은 내리막으로 완전히 갖다 꼬라박는, 그런데 2020년 말고 내년까지 갖다 이제 계곡으로 쉽게 말하면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지는 운이다. 뭘 해도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하면서 뭐 초를 켜라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럼 제가 여기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저기 등록을 하래요. 그래가 제가 거기 이제 아버지 계시고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대주 652번 그렇게 이제 선녀님한테 등록만 하고 저는 그러고 그냥 왔죠. 근데 이제 점사를 볼 때 선생님께서 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인생이 최고 바닥이다. 지금은 뭘 해도 안 된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본인 스스로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떻게 뭐를 해도 되지 않는구나. 뾰족한 수가 없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나왔죠. 그러고는 제가 등록하고는 나왔죠.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바깥에 선녀님이나 선생님께서 너가 상태가 이러니까 뭐 초를 켜시라 이런 말씀도 안 하시길래 그냥 이러고 하면 끝이구나 하고 와서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초를 켜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 그 다음 해가 바뀌었죠. 해가 바뀌어가 뭐 그 장군당에서 산신제 지내고 한다고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운이 그런 사람들은 초를 켜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길래 이제 제가 21일초를 켜는구나. 넉넉하다면은 뭐 100일초고 뭐 평생초도 신청하겠지만 일단 그 당시에 제 경제 상황으로서는 21일초 켜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냥 초를 일단 한번 켜보자.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단순하면서도 크게 생각을 깊이 안 합니다.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일단 해보고 나서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제가 판단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4월 달인가 또 2021년 4월 달인가 또 점사를 한번 또 신청해서 또 보게 됐죠. 이제 그때는 지금 현 장군당에서 이제 두 번째 점사를 상담을 제가 한번 신청을 해서 본 거죠. 보니까 초를 계속 켜고 그렇게 하면은 운이 좀 풀릴 것이다. 그리고 음력 한 7월이 되면은 누군가 내한테 도움을 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런갑다 하고 이래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지금 내하고도 계속 이 특허 쪽이고 발파 사업 이쪽이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해에 이제 서울 기름동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은 저하고 안지는 지금 한 15년째 돼요. 근데 느닷없이 전화가 오더니 근데 그분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심부전증 해가지고 일주일에 3번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이라. 그랬더니 내가 현장을 맡아가 일을 하기 어려우니까 김 사장이 와서 내 일을 좀 대신 본인 것처럼 일을 맡아서 좀 해주라. 이익금은 세금지하고 둘 다 50대 50으로 내 정확하게 나눌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 그러냐고, 나는 내 월급에서 조금만 더 줘도 감사하지, 이렇게 했었어요. 일을 어디서 했냐면 인천 서구 가서 금단동 쪽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공사를 하고 이제 일은 내가 직접 가서 하니까 내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첫 기성을 받고 나니까 정확하게 이 세금 딱 지하고 이익금의 절반을 내한테 정확하게 입금을 시키더라고요. 첫 달 이익금부터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계속 내한테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초를 켜고 나서 선생님 상담하고 초를 계속 켜고 나면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줄 것이다 하더니 지나고 보니까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그러고 그분이 준 도움으로 제가 다시 2차 특허, 3차 특허, 4차 제가 제 관련된 직업에 내가 공부해가지고 지금 총 특허가 출원해 놓은 것까지 지금 내가 거기 나오면 총 6개가 있어요. 제 특허가요. 그래 한 분야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특허를 5개 이상씩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 업계 쪽에는 제가 유일무이합니다. 보통 뭐 한 개 아니면 2개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특허는 뭐 실질적으로 또 현장에서 적용을 시키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거 가지고 크게 빛은 보지 못했지만은 지금 장군당에 와서 제가 100일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지금 그게 결과가 아주 좋게 돼 버렸습니다. 사실은요. 그래 두 번째 점사를 보고 나서는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그분이 어려울 때 그분하고 내가 처음에 그분이
마포구 아현동 일할 때 그분도 처음 시작할 때 돈이 없었어요. 그 2000년대 2011년도 그때는 형편이 좀 좋아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제가 이자도 없이 좀 필요하다길래 그래서 내가 선뜻 빌려줬거든요. 빌려주고 그 현장이 일이 잘못돼가 제가 완전하게 처리도 안 됐는데 그래 내가 중간에 한번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 왜 돈 다 안 줘? 할 거네. 하다가 일이 꼬여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주려고 해도 줄 돈이 없어 미안해 그러더라고. 아 그러냐고. 그러고 저도 잊어버렸죠. 잊어버렸는데 2021년 4월 달에 점사를 보니까 선생님께서 음력 7월쯤인가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더니 정확하게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몸이 안 좋으니까 내보고 맡아서 하라면서 했던 일이 그게 진짜 결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확실히 초도 키고 선생님 말씀을 첫째 제가 성질이 보기에는 이런데 성질이 좀 고약합니다. 쑥 틀리면 욕도 잘하고 신경질도 잘 내고 거기에다 목소리 톤도 굉장히 커요 또. 그래 상대가 하고 이래 대화하다가 이게 그냥 제 평상시 톤인데 이거 성질나면 이 목소리 굉장히 커요. 그래 생긴 건 안 그런데 왜 성질 내고 그러냐 그러니. 그래 선생님 말씀도 유튜브로 보니까 네 마음을 고쳐라. 마음을 고치면 행동이 바뀔 것이고 행동이 바뀌면 주의도 다 달라진다. 아직까지도 더 마음을 내려놓고 닦아야 되지만 제가 엄청 변한 겁니다 지금. 지금 많이 진짜 제 스스로도 많이 변한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모두 다 이제 선생님, 선녀님, 장군당에 제가 가서 100일초를 키고 기도한 결과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선생님 점사만 보고 뭐 장부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저는 막 이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초도 켜야 되고 한다 하는 걸 알고 그래 2021년 장군당에서 그 산신제 지낼 때 그때 제가 이제 초도 켜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처음 방문해 가지고 속으로 그랬죠. 내가 처음 갔으면은 등록도 했으면은 야 너 앞으로 초도 켜고 뭘 해야 잘 될 거야 이런 말씀을 왜 안 해주시고 내가 유튜브로 그게 몇 개월이 지나버렸잖아요. 제가 좀 더 일찍 초를 켰더라면은 좀 더 빨리 나아질 수도 있지 않았겠나 이제 이 생각은 했었죠. 제가 사실은 좀 이거 시금방진 얘기고 아주 좀 이런데 제가 이래 무당 무속 계통을 별로 이렇게 제가 좀 신뢰라든가 이런 거 좀 속된 말로 하면 좀 얕잡아 봤죠. 그랬더니 그런 게 평소에 제가 이렇게 그런 생각과 의식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서 조금 선생님을 처음 뵈서 아주 냉랭하시더라고요. 네가 때국물이 빠져가 와야 된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는 지금 상태로 와서는 뭔 얘기해도 너는 내 말도 안 들을 것이고 안 할 거야. 그래 쉽게 말하면서 네가 스스로 변할 때까지 네가 좀 더 아쉽고 애간장이 타가지고 오면은 그때는 될 것이다. 그러셨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선녀님도 처음 뵀는데 아주 냉하고 아주 쉽게 말하면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고요. 이분들이 왜 내한테 왜 이러지? 나는 진짜 괴롭고 힘들고 왔는데 좀 따뜻한 말로 받아주시고 할 줄 알았더니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네가 스스로 깨쳐서 아쉬워서 네 발로 찾아와가지고 네가 매달려야지. 우리가 이렇게 하란다고 해서 네가 안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제 산신제 지내고 나서 그걸 보면서 내가 가서 매달려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갔을 때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진짜 무섭기도 하면서 진짜 분위기가 아주 차가웠어요. 네, 그래도 그거는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 왜 그러셨는가를 내가 제 스스로 알게 된 거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해주면은 사람이 교만해지고, 그래 내 스스로 내 모든 걸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찾아오라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서 보니까. 본격적으로 제가 참석한 거는 그전에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참석은 못하고 작년 백중 때 한번 제가 참석을 하고요. 실제적인 저 장군당의 행사 중에는 작년 백중함 참석하고는 실질적으로 참석을 하고 싶어도 현장 일이 저희들 화약 일이라는 건 화약이 오게 돼버리면은 인원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뭐 딴 일 같으면은 좀 빠져버려 되지만은 이 화약은 또 저희들 업종이 특수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해버리면 일 자체가 안 돼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참석하게 된 거는 올해부터죠. 이제 저번에 이제 저기 뭡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참석한 태백산, 그 다음에 용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행사 참석한 게 이겁니다. 가게 되면은 바위를 안 올라가서 자기 나이만큼 절을 하고 가라. 장군당에 왔다면 밑에 신당만 돌고 가버리면 별 의미가 없다. 올라가라 그러길래, 그래 처음에는 내 나이만큼 하다가 아니 이왕 지사 온 거 최소한 올라가면 108배례는 하자. 그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는 장군당에 가면 저는 무조건 기본은 그 장군바위에서는 무조건 108배례를 저는 기본으로 하고 내려옵니다. 제가 그래도 예전에 뭐 딴 종교 신앙도 하면서 제가 이 절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좀 중요시 하거든요.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출 수 있는 방법, 절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자세를 가장 낮추잖아요. 모든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자기 낮추고, 그게 이제 그러고 그 절을 하면서 땀이 많이 나는 거는 내 몸의 모든 지난날에 뭐 악행하고 악습 뭐 이런 게 저는 조금이라도 이제 빠진다, 뭐 때국물이 좀 빠진다,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장 그걸 하고 내려오는 108배를 하고 딱 마치고 그 위에서 밑을 내다보면 그렇게 정신적이고 몸이 가볍고 맑을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 지금도 그렇지만은 가게 되면 무조건 108배례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저의 원칙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더워도 하고 추워도 하고. 그거는. 더울 때는 방석이 너무 젖을까 싶어 해서 이런 거 두꺼운 거 목욕 타올 그걸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그걸 제가 방석 위에 넣어요. 제가 안 그래도 몸이 땀이 많이 나는데 그래 보면 그 방석 자체가 땀에 다 젖어버려요. 그래서 그 수건을 위에 포개 가지고 그 땀을 최대한 그 방석은 안 젖게 하고는 내려옵니다. 뭐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 선녀님이 그러더래. 이게 죽으려고 왔는지 살려고 왔는지. 선녀님하고 제가 한번 처음이라 만나가 대화를 하니까 내 왔을 때 거의 죽을 상으로 사실은 진짜 힘들었거든요. 뭐 이런 멍청한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욕심을 좀 내 가지고 과하게 하려다 보이스피싱도 당하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도 어려운데 금전을 모아놓은 걸 다 잃어버리고, 와 그때 찾아뵐 때 그때는 모든 게,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이 얘기를 할게요. 제하고 공동 특허를 냈는 이제 모화약 기술사가 있습니다. 내 특허를 자기 앞으로 내가 양수양도를 내가 동의를 안 했는데 그 특허를 자기 앞으로 돌려놨더라고요. 그걸 알게 됐는 게 이제 제가 2019년 이제 그 12월 24일, 25일경이었어요.
그래가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특허 넘버가 있기 때문에 쳐보니까 양수 양도된 걸로 있는 거래요. 내가 공동 특허 냈는 그 기술사 자기 앞으로 다 돼가 있는 거래요. 그래가 내가 전화를 했죠. 아니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동의도 안 했는데 너 이거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내가 자기 보고 그걸 가져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 그런 적 없다. 내가 당신한테 인감을 띄주고 했을 때는 LH 공사에 신기술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 등록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신기술로. 지금 그게 LH 공사에 제 첫 번째 특허가 공동 특허 낸 게 등록이 되가 있는데 그걸 자기 앞으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해준 변리사 사무실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야, 이거 어떻게 됐지? 전화를 안 받아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약이 올라가지고 저걸 내가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내가 딱 가졌어요. 가지고 저걸 죽여버리겠다. 그 마음을 딱 먹고는 그날 저녁부터 제가 막 갑자기 감기 몸살 오한이 오는데요. 저는 애지간히 아파도 감기 몸살 같은 약을 안 먹습니다. 내가 끙끙거리면서도 내가 막 스스로 나을 때까지 안 먹어요. 보기에는 금방 약국 가서 약 먹을 것 같지만 나름 또 그런 쪽으로 내가 또 독할 때는 또 독합니다. 진짜 꼬박 3일을 그래 아파도 현장 가서 그 추운 겨울에 일을 다 하고는 그래 내려와서 그 담당 변리사 있는 가 어떻게 된지 전화를 해보니까네 대전에 있었는데 상지국제 특허라고 그 변리사가 고인이 되고 없는 거예요. 그래 이 기술사가 왜 쟤한테 그렇게 막말을 하고 했는지를 알아보니까 변리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서류 넘어가고 했는 게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제 입장에서는 가서 변리사한테 따질 수도 없는 거고 죽은 사람한테 가서 내가 뭔 말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제 고스란히 원 특허가 내 특허인데 같이 했는 거를 이제 저는 이제 특허를 날려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선생님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왜 그분을 만난다 그래가 누가 도와준다 그랬더니 그분을 만나 그분이 돈을 주길래 제가 이제 두 번째 특허, 세 번째 특허, 네 번째 특허, 다섯 번째 특허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래가 첫 번째 낸 특허를 함부로 못하게 제가 그걸 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두 번째 특허를 제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보이스피싱 받고 돈이 없어서 특허 등록을 못하고 있다가 선생님께서 상담하셨던 그분이 와서 도와주라 해가지고 정확하게 자기 자금을 주더라고요. 그걸 이익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특허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 혹시 대전에 먼저 특허 내던 그걸 검색을 해볼까네 상지국제특허라는 이렇게 상호가 있어요. 그래 주소를 보니까 앞전에 그 변리사 이름이 이문옥 씨로 되어가 있는데 보니까 그 변리사 대표가 남승호라고 딴 변리사가 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거기를 이름이 같으니까 근데 그게 필이 딱 오더라고요. 여기를 가봐야겠다. 왠지 모르게 거기를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가 먼저 전화를 하고 어딨냐 그러니까네 대전 정부청사 옆에 주원 오피스텔에 천 뭐 1호인가 뭐 거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첫 번째 특허를 등록을 했죠. 그러고 두 번째 등록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물어본 거죠. 자, 사실 내가 특허를 이 상지국제 특허가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 상호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앞전 변리사분이 이문옥 씨냐 그랬거든요. 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분하고 어떤 관계가 됩니까? 이문옥 씨 변리사 사무실에 이분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새끼 변리사로 그분 뒷일을 봐주는 변리사로 있었던 거예요. 있으면서 앞전 변리사가 고인이 돼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그 변리사 상호하고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새로 사업자를 내가 어차피 상지국제 특허라는 거는 그 고인돼 있는 분이 특허청에 근무하다가 나와가지고 변리사라면서 오래됐기 때문에 자기는 그 상호를 쓰는 게 자기한테는 덕이잖아요. 광고 홍보에. 이것도 저한테 봐서는 초를 키고 했는 신의 조화가 아니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물어본 거죠. 사실은 기술사가 이렇게 해서 내 인감증명이고 모든 주민등록 등본이고 이런 걸 떼주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하냐 그래. 이 사람이 나를 보더니 자기는 자기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생을 싹 까버리더라고요. 그래, 아, 이 양반이 지금은 내하고는 대화를 하기 싫다는구나를 제가 눈치를 채고, 그래가 이제 두 번째 특허 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특허를 내고, 다섯 번째 특허를 내고, 그 다음에 제 고등학교 동기가 포스코 다니다 나와가 개인 사업, 지금 사업을 하는데, 그 친구가 또 특허를 3개 낼 건이 있었어요. 그래가 그 친구까지 3건을 해가지고 연결시켜주고 나서 제가 다시 그 변리사한테 물어봤죠. 특허 한 건당 그 사람은 가만 앉아가지고 500만 원을 받아요. 그럼 제가 총 8건을 지금 내 것까지 해가지고 총 8건을 자기는 가만 앉아가지고 영업도 안 하고 제가 다 갖다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정중하게 물어봤죠. 자, 변리사님, 내 특허가 이렇게 양수양도를 내가 동의도 해준 적도 없고 서류도 떼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내 거를 해갔다. 이거 내가 돌려받을 방법이 없느냐. 그래, 이문옥이라는 분은 고인이 되어버렸고 당시에 그 변리사 사무실에 계셨잖아요. 내가 그러니까네. 예, 맞습니다. 그러는 거라. 그 서류를 사실은 김병석 김 사장이 안 왔는데 일단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서류를 해가 오길래 동의한 줄 알고 자기는 그 서류를 받고 그대로 대전 정부 세종시에 있는 특허청에 가서 특허 등록을 했다. 그래, 그러면은 자, 내가 알아본 바는 그러면은 위임장도 내가 서주도 안 했는데 인감증명을 뗐고 주민등록 등본을 뗐고 이거 전부 다 불법 아니냐. 불법이 돼. 혹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특허청을 상대로 그 다음에 그 주민등록하고 인감을 띄준 주민자치센터 일명 동사무소를 상대로 내가 소송을 걸 거다. 그러면 혹시 변리사님도 다치지 않냐 하니까네. 나는 고인되는 분 밑에서 일을 하고 그냥 나는 업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 그제서야 그분이 이제 시인을 해주고 사실 서류가 이제 제가 진정성을 자기한테 특허 5개를 해주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이제 그 사람도 그제서야 이제 제가 갈 때 영천에 있는 포도도 주고 내 그랬어요. 그냥 이제 솔직한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내가 두드린 거죠. 돈을 특허를 소개해주고 하면서 제 것까지 제 특허 5건, 제 친구 거 3건 해가지고 총 8건을. 그러니 이제 그제서야 그분이 그래, 그거는 소송을 걸면은 특허청 직원도 한 2명 정도
옷을 벗어야 되고, 동사무소는 그 해당 직원하고 그 위에 그 당시에 그 직원들 서너 명 최소한, 그 다음에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신기술로 인정한 LH 공사 해가지고 따져보니까 사람이 최소한 한 8명이 퇴직금도 못 받고 전부 다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걸 제가 알고는 이제 다시 기술사한테 내가 전화를 했죠. 자, 당신이 이문옥이라는 변리사가 고인이 돼버렸다고 당신이 내한테 막 가는 식으로 했는데, 사실 내 이제 증거고 모든 거 다 확보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당신한테 소송을 걸겠다 그래. 변리사 그제서야. 그 전까지는 그 양반이 사실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교회 장로예요. 예, 기술사라는 분이 내하고 공동 특허 냈고 내 건 무단으로 양소행동하머니. 내가 그래서 내가 당신을 처음 소개받을 때에는 교회 장로고 기술사고 그래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그걸 믿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당신이 나를 뒤통수를 치냐. 당신 특허도 원상태로 돌려놓고 당신 그 무단으로 했는 거 한번 맛 좀 보라. 내가 너를 그전에는 내가 육체적으로 당신한테 린치를 가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너를 조져버리겠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람이 무조건 나를 만나줘요. 그래, 나를 만나서 못할 거냐. 특허 원상태로 돌려라. 그래, 사실 저는 나름 이제 속내가 있었죠. 무단으로 가져가는 특허에 대한 사용료 내놔라. 그러고 그 특허에 대해 가지고 물론 너그 회사로 양소했는 건 내 인정을 할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쓰는 게, 내가 그 특허를 사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토를 달지 말고 이의를 제기하지 마라 해서. 그래서 뭐 우연찮게 그 사람하고 이제 2022년 7월 달에 제가 2022년 7월 달에 이제 그게 법적으로 변호사 사무실, 법인 사무실을 가가지고 그 법률사무소 가서 법적으로 제가 이행각서하고 전부 서류 정리 사가고, 그래가 지금 매달 한 달에 그 내 특허 권리에 대한 받고 있어요. 지금도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초를 키고 선생님 말씀 동안 내 마음을 바꾸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장군당에서 그런 신들의 조화가 아니고서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 멍청하게 대구에 있는 변리사 찾아가 특허 등록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특허 등록을 해야겠는데 어떡할까 했더니 저는 이 꿈 같은 걸 잘 꿔요. 사실은 뭐 제 진짜 어려울 때는 장군당 찾아가서도 가고 나서도 제가 소를 꾸는 소꿈을 꾸며 소가 여물을 죽을라먹고 소가 빼상말로 소가 진짜 가족밖에 없는 소꿈을 그렇게 제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소는 조상이라는데 조상들이 그만큼 뭔가 안 풀린다는 건데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장군당 갔더라면 육체적, 금전적, 정신적으로 내가 그런 고통을 안 당했겠죠. 그래, 이것도 다 운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내가 죽을 결심을 하고 있던 상태인데 그러고 나서는 배려하고 사실은 2021년 백중을 하고 나서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하고 나도 그전에는 소들이 그전 뭐 쉽게 말하면 송아지고 뭐고 막 다 굶어가지고 막 진짜 소가 이렇게 죽어 있어요. 그전 그런 꿈만 꾸다가 2021년 백중을 하고 나니까 그런 꿈을 안 꿔요. 꾸는데도 이제 소가 조금 비실비실한 꿈을 꿔요. 그런데 작년 백중하고 작년에 구구 그걸 하고 나니까 소꿈 관련해가지고 소꿈은 전혀 안 꿔요. 결과적으로 제가 뭐를 생각해요. 우리
살아있는 조상님도 내가 제대로 못 모셨고, 이름 없는 조상님들도, 이거는 이제 선생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가 제한테 끼워 맞추는 게 제 해석이. 아, 그분들이 선생님 하는데 이런 백중 행사든가 구구절에 오셔서 덕을 많이 보셨구나. 원래도 이제 제가 직접 백중 참석을 했죠. 이제 백중은 참 원래도 구구절을 행사하면 제가 하는데, 제가 큰 집에 큰 형님도 고인도 했지만 큰 형님의 첫 번째 형수가 시집 왔을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집을 나가 그 형수가 내 중2 때인가 고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형수하고 내하고 이렇게 형수가 똑 자기 눈물 날라갔네. 죄송합니다. 조금 진정할게요. 근데 그 형수가 와서 애도 못 낳고 형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형님한테 많이 두들겨 맞고, 형수가 알게 모르게 이제 그렇게 이제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 버린 거예요. 국민학교 5학년, 초등학교,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촌에 왔다가 울산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항상 형수님 오면은 짐 들고 오면 내가 자전거 가서 실어서 짐을 싣고 오고, 울산 내려갈 때는 또 간이 버스 정류까지 제가 형수님 짐도 실어다 주고 했는데, 그래 구구제를 이렇게 이제 처음 딱 하면서 그 형수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형수가 제밥 그때 돌아가시고 지금 세월이 몇 년입니까? 제사 한 번 안 지내줬거든요. 와서 애도 한 번 제대로 못 낳아보고 죽으시. 그분이 한과 원이라는 거는 참 얼마나 가슴에 그 한이 맺히겠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집안에 이제 벌초 행사를 하게 되면은 항상 9월 첫째 주 일요일 날 하는데, 제가 이제 손재주가 좀 있고 이래가 예초기 같은 거를 내일 벌초한다면 제가 무슨 일에서도 내려서 예초기를 제가 수리를 다 합니다. 그래 내일 쓰는데, 저희들은 모이면은 최대 모이면은 저희들 고조할배 때부터 저희들이 정조할배 3분이니까 이래 모이면은 남자들만 한 5, 60 예전에는 한 60명 되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고인돼 버려. 지금은 한 40명 가까이 모여요. 이번엔 내가 할머니 저 기도 때문에 태백산 간다고 그 전날 내가 예초기 수리만 다 해주고 나는 참석 못한다 그러고 참석 못했지만, 그렇게 벌초를 하러 가면은 제사를 안 지내주는 묘가 그리 많아요, 집안에. 제가 늘 그런 게 이제 가면은 벌초하고 그냥 소주 한 잔 놓고 과일 뭐 주가포 이래가 거기 달아요. 거의 그런 분들을 제대로 못 모셨단 말입니다, 집안에. 그래서 제가 이제 구구절을 처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길래 첫 번째 백중을 2021년도 백중을 하고 나서 구구절을 못 했는 게 그리 가슴에 맺히더라고요. 그래 그 형수 생각이 첫 번째 가장 먼저 나더라고요. 형수한테 아유 형수 내가 내년에는 내가 구구절에는 내가 무조건 할게. 뭐 내가 복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가지고 그 가슴 속에 그걸 내가 위로를 해줄게. 이제 그만 먹고 작년부터 했죠. 작년에
백중진하고 구구절을 하고 나니까 그리 제가 진짜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마음만 가졌는데도 기술사하고 변리사하고 이 엮였는 거, 잃어버린 특허, 돈 땡전 한 푼 못 받았는 거, 그거 다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알고 지내시는 분들, 김산 내가 공사 줄게 하는 게, 사실은 지금 이제 작년에는 공사를 하려고 해도 그 건설회사에서 거기 일이 잘 진행이 안 됐어요. 우리가 막상 여기 공사한다고 해서 이게 민원부터 해결이 다 돼야 되거든요. 거기 그런 공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큰 것만 한 4건이 돼요. 금액 단위가 제 입장에서는 평생 가도 그런 공사하기 힘들어요. 그래, 그게 경남 고성께 이제 10월달 되면 이제 회장님이 직접 전화가 오셨어요. 추석 전에 계약을 하고 추석 지나고 공사 들어가자 그러시면서 그래, 예, 알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태백산 기도 갔을 때, 그러고 용신제 갔을 때 5번에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나니까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용인에 SK 하이닉스 파운드리 공장 짓는데 거기도 공사를 하는데, 야, 너 이왕 하는 거 여기도 발파하고 여기도 소화하고 상차 운반까지 다 해. 그래, 제 같은 놈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볼품도 없고 이런 놈이 그래 가만 앉아가지고, 그래 이게 누구 덕입니까 이게. 그래 선생님 선녀님 찾아뵙고 시키는 대로 21초 키고 가서 나이만큼 절하라 그런 게, 제가 벨에도 가서 108벨에 무조건 가면 108벨 그런 마음을 먹고 나니까, 그러고 형수한테 구구절 못 해준 거 그거 제밥 못 받으면 조상님들한테 내가 꼭 해줄게요. 그 마음만 딱 먹고 나고 난 뒤로부터 하면, 사실 작년에 구구제 지내고 나니까 그때부터 일이 이런 거 너 할 수 있어. 아유, 저는 뭐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다 해내겠어. 아유, 제가 그 정도 못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공사 곧 들어가야 될 게 충남 아산에도 하나 있고 공주에도 있는데 그것도 금액이 몇백억이 돼요 사실은. 그래 제가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의 사실은 지금 저희들 공사 발파 공사 쪽에는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큰 것만 지금 다 맡았어요 사실은. 이거 말고도 대기하고 있는 공사가 지금 따놓은 것보다 더 큰 게 지금 한 3건이 더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설계가 나오게 되면은 회장님께서도 야 차근차근히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저는 사실은 2023년 운맞이 때도 저기 저 문무대왕암 가는데 선녀님께서 저한테, 저는 뭐 그걸 몰랐어요. 공수 주면서 떡시루를 아이고 이제 눈이 뜨이나. 모자도 뒤로 제끼라. 할머니 저라는데. 그래. 아이고 참 보이 기가 차고 똥이 찼다 그래. 그래 이래 지금 사업기부터 열어놓고 또 마음이 천심이다. 마음이 천심으로 다 해줘이. 다 잘 되더나 안 되더나. 잘 됩니다 이제. 이제 더 잘하면 되겠네. 아니 잘 되겠네. 저의 욕심이 과하다. 올 때는 무슨 생일 받으시 와가지고 막 1년 넘어 잠깐에
얼굴이 완전 달띠가 돼 왔다. 어? 그래. 이만희 전시에서 할매가 다 들어서가지고 이쪽을 와 끝까지 찾아와 주는 줄 알아. 개면에는 더 사업 잘 돼가 시주 마야다. 알겠습니다. 시주 마야 안 한다. 아니다. 그래도 조카들 다 써주고 누켜주고 다 섞을라. 희한하게. 맞습니다. 크게 얘기하지 그런 거다. 맞습니다! 그래. 오늘 그러다 다니는 기라. 속기사람 못하게 해라 이제. 희한하지. 못하게 해. 내한테 못하가지고 왜 못하게 해라. 처먹게 타면 내가 다될 뿐이야. 제가 원래 2번 받았어요. 한 해 떡시로 2번 받은 사람 아마 장군당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 운맞이 할 때 선녀님 저는 저한테 왜 오나 그랬어요. 그때도 저는 그거 내가 받을 줄도 몰랐고. 그리고 저 태백산 기도 7월 달에 갔는데도 거기도 선녀님 저한테 제가 떡시로 놓칠 뻔했죠. 그런데 저라 그러길래 박 사장님하고 그래 어떨게래 받았죠. 그래 원래 2번이나 이제 떡시로 받고는 사실은 이미 이래 공사가 진행되던 거는 말로만 되던데 이제 9월 달에 계약을 다 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 직접 그것도 밑에 직원들 시켜가 전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오너가 직접 전화가 와요. 그래 밑에 현장 소장, 부장, 부사장 전무가 아닙니다. 이런 운을 받는다는 자체가 이거는 진짜 보통 그래 저는 감사할 따름이죠. 하여튼 선생님, 선녀님께서 장군당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봐서는 무한봉사 하시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저한테 이익이 돌아오면은 딴 데는 제가 돈 쓰기 싫지만은 장군당 쪽으로 해서는 저도 대놓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아니지만 제가 그만큼 저도 베풀 겁니다. 그러고 제가 받은 만큼 사회에다가 환원을 해야 되고요. 그게 다 내가 먹으면 그거 제가 탈납니다. 우리 한많은 우리 조상님들 제보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운 열어주신 거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 장군당 가족들을 위해서만큼 제가 아낌없이 제가 환원을 할 겁니다. 제가 환원을 안 하고 만약에 제가 배신 배반을 하게 되면 항상 저는 5번 할아버지 할머니 날 선생님 칼 타시기 전에 항상 그 작두 가지고 이렇게 먼저 칼 타시는 행사를 하잖아요. 저는 항상 그걸 보면서 뭐라 했냐면 제가 선생님 선녀님을 믿고 따르는데 제가 마음을 먹고 행동함에 있어서 제가 마음속으로 지켰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 작두칼로 제 몸을 두 동광이 내어버려도 저는 제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제 마음속으로 마음 먹었던 거 이런 모든 거는 제가 꼭 지킬 수 있도록 저 칼날 위에 선 선생님처럼 제 마음을 똑바로 가지지 않는다면 저 칼날로 저를 베버리십시오. 죽어도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음 먹은 만큼만은 제가 꼭 지키고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 칼 타실 때마저 직접 행사 참석 못하시고 유튜브로 볼 때마저 제가 그런 마음은 제가 여태 계속 가졌습니다. 이 마음은 제가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사실은 저희들한테 해주시는 걸 보면은 돈 보고 해주시는 거 절대 아니시거든요. 제가 그거는 제가 세상에 어느 누구 종교 지도자부터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애지간한 사람들 다 만나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선생님 선녀 같으신 분 제가 여태 만나본 분 중에 이 두 분만한 분은 절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진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칼날에
서셔가지고 하시는 그런 마음을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항상 돈을 벌어가지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부를 축적하게 되면은 미력한 남아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 하는 그런 기도는 제가 항상 합니다. 장군당에 가면은 신당에서도 하고 특히 지장보살전에도 하고 저기 장군바에 가서도 제가 항상 드립니다.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삶에서 의리를 제가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의. 제가 이제 여러 자 중에서도 충도 있고 효도 있지만은 저는 의를 좀 숭상합니다. 의리 없지 않고 얍삽하게 행동하고 그러는 걸 저는 경제시합니다. 제가 기준을 딱 삼았는데 의에 딱 이렇게 봐서는 어긋난다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은 두 번 다시 저는 안 봐버립니다. 의리 없는 놈 최고 싫어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 반편리도 없죠. 개망나이로 살다가 술하고 뭐 온갖 것으로 해가지고 탕진해가 벌써 죽었을 겁니다. 선생님께서 상담을 하시는 원래도 이제 일이 급하게 돼가지고 하니까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확해요. 마음만 급하지 이 일 추석 지나고 나서 시작된다. 마음 붕 뜨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혀가지고 가라앉혀라 그러시더라고요. 니는 그 말씀하면서 내년부터 괜찮아진다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 저번 공사 계약을 진짜 사실은 8월 초에 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선생님 말씀이 정확하시더라고요. 안 돼. 안 되니까 추석 지나고 되니까 그 전에 마음 붕 떠서 설치지 말고 그냥 있어라 그러더라고요. 선녀님 항상 그러잖아요. 첫 번째 운맞이 때는 저는 저래도 이 마음은 뭐 천심이고 조카들한테 잘하고 조카들 초를 다 켜준다고 그 말씀 듣고 선녀님도 그때 이제 다시 돌려보면 아실 거예요. 원래부터 일이 뭔가 된다 그러셨고 그때 선생님 짝도 타시고 그 운맞이 때도 선생님께서 원래부터 운이 풀린다고 잘 된다고 그 말씀은 하셨어요. 그래 선생님한테 제가 직접 그래 2024년 운맞이 하고 선생님께 제가 직접 그래 공수 받기는 처음이었죠. 그래 선생님도 그때도 원래부터 2024년 운이 되고 잘 된다 그 말씀을 처음 듣고 뭐 그날 운맞이 때 선녀님한테 제가 떡시루도 받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께서 또 공수 그렇게 이제 질배천을 저한테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길래 사실은 일은 거의 다 그 결정은 다 났는데 근데 혹시 제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거나 정신줄 놓아버리면 계약이라는 건 이 신의 조각으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사실은 마음은 급하죠. 애가 타죠. 근데 이제 직접 회장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회장님이 야 추석 세고 공사하자 추석 전에 계약만 하고 오너가 직접 회사의 최고 회장께서 그 말씀 하시는데 뭐 이미 게임 끝난 거죠. 뭐 이제는 마음을 이제 놓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안심이죠. 회장님께서 직접 전화 오셔가 그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으니까. 지금도 항상 저는 장군바에 가서 108배를 하고 맨 마지막에 저는 무조건 지장전에 들러서 지장전에 들어가서는 저는 뭐 저를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런 기도는 일절 안 합니다. 지장전에 가서는 제가 전생과 현생에서 지은 죄와 허물을 고하고 참회하고 속죄합니다. 제가 살면서 죄 때문에
금전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 불화를 일으키고 아직도 제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모든 걸 다 빚도 못 갚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속죄합니다. 그리고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분들의 뭐 금전적인 거는 제가 어떻게 보상은 할 수 있지만은 저로 인해 가지고 지난날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아픈 상처까지 제가 어떻게 치유를 해드리겠습니까만은 그나마 그분들의 마음의 위로를 갖게 하시라고 그 지장 전에 제가 그렇게 많이 고해요. 그러고 기도를 할 때도 저는 항상 그래요. 항상 선생님, 선녀님 건강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시는데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군당에 오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의 건강하고 가정 화목하고 집안이 화평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제 기도를 해요. 그래. 저는 기도 순서는 보통 이제 뭐 전부 다 장군당에 찾아와 가지고 내 좀 잘되게 해달라고만 다들 비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장군당 찾아와서 제가 기도하는 법을 저도 아직도 제대로 기도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책을 하나 읽었는데 영천은혜사 그 했던 일타스님의 썼는 책이 기도라는 게 있어요. 뭐 저번에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분이 초를 켜놔놓고 촛불에 대해 자기 손을 이렇게 태우거든요. 그래가 밤새도록 이렇게 자기 손가락을 촛불에 꽂고 어떤 데는 그 기도 책을 읽어보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면 하늘에서 천둥을 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천지가 안다는 거죠, 그걸. 그래. 그 일타스님의 기도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나름 기도하는 방법에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겁니다. 그래, 저는 먼저 장군당 선생님, 선녀님, 그리고 우리 장군당 가족들, 그 다음에 이제 제 기도 이래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본인한테 이롭습니다, 그게. 그냥 내만 잘되게 해달라. 절대 그러지 마시고, 장군당에 오시는 모든 가족들이 다 잘되게 해달라고. 내 혼자 비는 것보다 우리 장군당 가족이 100명이면 100명이 그렇게 빌면 이게 장군당에 커다란 에너지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서로 다 잘 돼요. 쉽게 말해가 선생님, 선생님 잘 돼가 내 좀 찾아오지 마라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죠. 잘 돼가지고 좋은 기운을 자꾸 퍼뜨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항상 그리고 마지막에 지장전에 가서는 제가 잘 되게 해달라는 거는 절대 안 빕니다. 제 업도 제대로 닦지 못한 놈이 무슨 지장전에 가서는 제가 무슨 복을 바라고 사업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지장보살님 전에는 항상 제가 지장보살님도 모든 중생이 열반에 들 때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실론하게 안 하는 것이고 그냥 땅을 파서 땅 속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분의 그런 지장보살 전에 그런 마음을 헤아린다면은 우리는 지장전에 가서는 기도를 할 때는 잘되게 해달라 빌지 말고 본인의 지은 전생과 현생 모든 죄와 허물과 업을 사해달라고 사해달라는 것도 그렇지만 참회하고 속죄하고 그걸 고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장전에 가서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뭐 그게 좋다 나쁘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장전에 가서는 복을 비는 데가 아니에요. 자기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고 속죄해야 된다. 저의 기도 방법은 장군당 가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보고 다 봤지만은 좀 그런 거 보면은 저 스스로 안타까워요. 저는 항상
빈말에도 그래. 자, 장군당회 행사할 때 좋은 거 있으면 다 가져가라 이 말이래. 저는 맨 마지막에 하나 딱 남으면 저는 그것만 가져오겠다 이래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그러고 태백산 기도도 갈 때도 제가 그 요가 돗자리 가져가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 다음날 가자. 기도를 하실 때 뭐 다들 물어바쁘잖아요. 다 그거 먼저 하시고 나중엔 저는 잠깐만 사용하면 되니까 일단 마음을 전부 다 좀 내려야 되는데 자꾸 채우려고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문자 하나 쓸게요. 이 옛날에 책에 보면 기어적 수물이요 심어적 수도라 그러는데 그릇을 비워야 물건을 채울 수 있고 마음을 비워야 거기에 돌을 담을 수 있어요. 전부 다 거꾸로 한다고. 가득 찬 그릇에 더 채워봐야 넘쳐 흐르지. 새 거 좋은 거 거기에 못 담아요. 기존에 있는 것 때문에 다 넘쳐 흘러버리지. 마음을 거꾸로 닦는다니까요. 보니까 저는 제가 해결 못한 부분, 제가 답답했던 부분, 일단 조상님들 소꿈을 안 꾸고 저는 성부를 본 거죠. 저는 진작에 봤습니다. 그러고 2021년도 제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이 내한테 공사 같이 하자 했던 분하고 공사했는데 그분 내한테 준 돈 그때부터 저는 저희 아버지 누나 조카 애들 2명 내 동생 애들 2명 총 이렇게 7명 초는 21초는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계속 해줍니다. 그런데 조카들 초를 해주니까 우리 큰 조카가 나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내가 큰아버지잖아요. 내하고 눈도 자주 안 맞추고 뭐 큰아버지라고 말도 안 했던 애예요. 걔가 내한테 엄청 정을 내요. 큰아버지 갖고. 그러고 내가 뭐라 그러면은 쟤하고도 대화도 잘하고요. 걔가 이제 간호학과 이제는 졸업해가 처음에 간호 시험 볼 때도 그거 이제 자격증 시험도 제가 초를 다 켜줬거든요. 그래, 그거는 뭐 애정하면 시험 다 붙는다 그랬는데도 그래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도 그거 한 번에 하고 그거 합격하기 전에 영천 영남대학교 거기에 이제 간호사 이제 해가 거기도 시험 본다는데 제가 초를 켜준 거기도 한 번만에 합격을 하더라고요. 거기도 좀 다녀도 보니까 자기하고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올 3월 달에 간두고 좀 쉬어야겠습니다 그러더니 해외여행 다니고 오더니 이제 취직해야죠 그러더라고. 야, 그래서 서류를 어디 냈냐? 부산 백병원, 서울 성모병원, 뭐 강릉에 큰 병원 이래가지고 한 4군데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번 태백산 기도 때 갔다 오더니 이제 시험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어디 됐냐 그러니까 서울 성모병원이 됐다는 거래요. 그래가 전화를 하니까 필기 다 끝나고 면접까지 다 합격하고 이제 마지막 신체 검사 그거야 그냥 합격할 거잖아요. 신체 검사만 하면 합격한다 그러더니 그래서 그러면 언제 발령 난대 그러니까 11월 달 돼야 납니다 그러더니 저 뭡니까 그 기도 갔다 오고 용신제 갔다 오고 내가 초를 켜주고 했더니 9월 1일 날 성모병원에 입사해버렸어요 벌써. 그래 2달 더 있다가 해야 될 걸 2달을 땡겨서 입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 첫 번째 내 동생 걔는 그렇게 잘 되고 두 번째 저 동생 두 번째 애도 얘가 겁이 없어 기집애인데 고3인데 이게 한겨울에 지 혼자 유럽 여행을 9박 10일을 갔다 와요 지 혼자. 자기가 3년 동안 자강급 받고 해가지고 뭐 올림피아드 뭐 이래가 글 쓰고 하는 거 해가지고 코로나만 했으면 얘가 미국 가서 그 세계적인 그 상도 받을 뻔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데 그래 그 장학금을 여자애가 요거는 조금 생기 발랄하고 암만
제가 뭐라 그래도 영어는 막 돌아서면은 헤헤헤 그리고 절대 기가 안 죽어요. 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지가 장학금 받은 돈만 한 1,8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내가 용돈 준 거하고 다 해가 그 돈으로 지가 직접 유럽 여행도 갔다 오고. 그래가 학교는 저 성남에 있는 가천대 갔어요. 그래 자기는 그 생명공학하고 관심 있다 그랬는데 원서는 경북대학교하고 가천대를 냈는데 가천대가 됐어요. 그래가 가천대가 그렇게 잘 되고 누나 큰애는 3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해도 계속 낙방을 하다가 이제 3년째라요. 그래 장군당 가서 제가 이제 초를 켜주기 시작했죠. 초를 켜주고 해서 그 다음에 시험 본다 그러더니 여태 떨어지더니 대번돼 버렸어요. 그래가 지금 경남 저 함양에 그 군청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나 이제 둘째에는 이제 7급 저기 뭡니까 제주 해양경찰청에 가면 해양 뭐 환경연구원에 가. 얘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자기가 부경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지가 가겠다 그러더니 걔는 목표가 중학교 때부터 정해놓고 하더라고요. 부경대 환경대 나오더니 그냥 시험 설적 보더니 뭐 제주 해경 소속이고 환경연구원 들어가더니 그거 조금 다녀보더니 아 다니기 싫다 그러더니 나오더니 경남도청 5급 공무원 5명 뽑는데 거기 5급 공무원 시험 공부하더니 내가 계속 초를 켜줬거든요. 걔들 거는 5급 공무원 한 번만에 됐어요. 그래 제가 야 내 너희들 초 켜주고 부처님 오신 날 그런 거 해줬다고 사진 찍어주니까네 외삼촌 땡큐 내보고 외삼촌도 안 갑니다. 그냥 삼촌 땡큐 그래. 지금 경남 저 진주에 경남도청에 5급으로 지금 근무 잘하고 있어요. 조카들 다 잘 됐어요. 그러고 누나도 건강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누나도 지금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아버지도 건강 좋아지고 누나가 자영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 두 부부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이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래 조카들은 내가 초를 켜준 결과 시험이고 뭐고 다 한 번에 다 해결 다 되더라고요. 그래 조카들 내 초 켜기도 바쁘잖아요 사실은. 그래 뭐 21초 뜸하면은 뜸하지는 않아요. 제가 뭐 끝나고 나면은 늦어도 5일에서 일주일 사이에는 제가 항상 매달 이렇게 초를 켜줘요. 이거는 제가 계속 켜줄 거예요. 애들 조카들을 위해서. 그거는 뭐 제가 일정 수입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고 제가 뭐 또 일도 하고 있으니까 조카들 초도 켜주니까 잘 되더라는 거죠. 이제 그 초의 힘이 막강합니다. 그 마음을 비우고 초를 켜야 돼요. 욕심을 절대 바라면 안 돼. 그래 이게 제가 이제 뭐 책도 이렇게 읽은데 우리가 도가 1장이면 만은 10장이에요. 우리가 좋아지려고 하면 안 좋게 하려고 하는 요인들이 한 10가지가 생긴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 그런 데다가 그 마음을 비우러 가야 되는데 그걸 도로 채우려고 하려고 하니까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채워지냐고. 비워야 돼요. 비우는 연습을. 저도 그게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거 전적으로 선생님 말씀을 제가 따라서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내깟 놈임한테 무슨 그런 어마어마한 공사 금액을 그런 공사를 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운이 잘 풀리더라고요. 그냥 저도 선생님께서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바꿔라. 저도 성질 더러운 거 바꾸고 안 바꿨다면 됩니까? 안 돼요. 그러고 제가 이제 마음 비우고 하는 거는 예전에도 제가 20대부터 고등학교 때 불교 학생회하면서 절하는 거는 제가 많이 해봤어요. 아 이게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자신을 낮추는 데는
절하는 것만큼 가장 좋은 게 없다 하는 걸 알았지만은 알았어도 제가 안 했잖아요. 제가 뭐 사업한다고 욕심 부려가며 했지만은 그러다가 안 하다가 장군당에 와서 선생님께서 초도 키고 절도 하고 마음도 바꾸고 마음도 내려놓고 하라. 선생님 말씀 시킨 대로 그대로만 하면은 무조건 효과가 거짓말 안 하고 1000% 이상 나타납니다. 100%도 아닙니다. 1000% 이상 납니다. 선생님께서 저보고 빨간색이 좋다니까 쪽팔리지만은 여자 지갑 이거 그것도 빨간 거 다 빨간 거 좋으니까 오늘 이거 자체도 의자도 다 빨간 거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시킨 대로 시키지 않는 것을 굳이 찾아서 할 필요 없고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저는 선생님이 만약에 야 너 죽으면 잘 될 수 있어. 설마 죽어라 그래요.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설마 선생님께서 죽으라는 데를 해주겠습니까? 네가 그 정도까지 가야 일이 된다면은 선생님 말씀대로 따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따라 안 하고 전부 다 제가 딱 하나 진짜 진실 고백할게요. 선생님, 선녀님 만나가지고 처음에 일이 잘 안 풀리길래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딱 한 군데 인천에 있는 옥강보살인가를 내가 찾아갔어요. 그때는 제가 EPD 채널 그 양반 그걸 내가 좀 보다가 몇 군데 있는데 내가 전화 한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갔더니 저를 쳐다보는 게 야 인간아 하면서 저를 꿰려고 이제 구틀하라 뭐 이런 신용으로 딱 나오더라고. 눈빛이 한데 저도 그런 촉이 좀 빠른 놈이거든요. 저도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길래 네 나를 꼬들리려고 하는구나 됐다 하고 와버린 거예요. 오면서 제가 차에서 얼마나 후회했는 줄 아십니까? 내 앞으로 두 번 다시 선생님 선녀님 외에는 내가 딴 놈 찾아가면 딴 놈이란다. 딴 곳을 내가 찾아가거나 기웃기웃거리기나 하면은 나는 사람 새끼 아니다. 그 길로 only one이에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제가 딴 유튜브 채널 무당들 하는 거 내가 다 봤어요. 아니. 선생님, 선녀님 직접 찾아뵙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우리 선생님, 선녀님 같으신 분 없습니다. 제가 여태 만나본 중에는. 그 길로 저는 무조건 장군당만 가서 다 믿고 죽으라 그러면 저는 죽는 신용까지 다 합니다. 그래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선녀님께서 저희들 장군당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해 주시는데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로 인해서 제가 이익을 보고 많은 금전적 이윤을 취하게 되면 저도 감히 어떻게 선생님, 선녀님 흉내를 내겠습니까만은 저도 그만큼 사회에 환원하고 저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희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변변찮은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장군당 가족 여러분 힘냅시다. 화이팅! 무조건 됩니다. 선생님, 선녀님 말씀대로 하시면 무조건 됩니다. 감사합니다.